안녕하세요. 과학이 빛나는 밤의 야간 서행 가이드 이준호입니다. 오늘은 또 이 밤중에 어디로 책 여행을 떠나볼까요? 오늘은 세상의 모든 과학 209쪽에 있는 이야기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. 맥린의 아이디어는 철로 된 큰 박스, 바로 컨테이너였습니다. 공사장 같은 곳에 가면 컨테이너로 된 건물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맥린의 아이디어였죠. 사람이 여러 물건을 일일이 옮기느라 애쓰지 않아도 컨테이너 하나면 트럭, 배 등의 운송수단을 거쳐 훨씬 편리하게 물자를 이동할 수 있었죠. 이 컨테이너를 만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. 이 맥린은 세계를 바꾼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어요. 2007년 포브스지에서. 그리고 이 사람이 발명한 컨테이너는 20세기 경제 성장의 1등 공신으로 인정받고 있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 박스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물건을 그 배에 싣고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죠. 그걸 뭐 일일이 다 막 등에 지고 뭐 메고 막 사람이 옮겨야 되니까, 옛날에는 컨테이너 박스 없을 때는 막 하역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고, 비용도 많이 드는 거였죠. 배에다 물건 싣고 이제 어떤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 자체가, 운송 비용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는데, 이 컨테이너 박스로 다 규격화가 되고 거기에다 실어가지고 포장을 하면 되는 거니까, 이걸 또 이제 기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옮길 수가 있게 되고,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무역이 활성화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. 제가 이 내용을 책에 실었던 이유는, 이 무역을 함으로써 어쨌든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되잖아요. 저 나라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또 나한테 필요하고, 나한테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을 또 저 나라에서 사주고, 이렇게 서로 의존적인 관계, 필요한 관계가 되니까 이게 평화랑도 관련이 있게 되죠. 서로 의존적이 되니까 전쟁도 가급적 덜하게 되고. 그래서 오늘은 이 무역의 중요성, 이걸 소재로 해가지고 지식세계 여기저기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. 오늘 여행해 볼 곳은 이제 첫 번째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어떤 신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고요. 제 생각에 좀 재밌는 것 같아요, 이 신이, 캐릭터가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란으로 떠납니다. 이란의 루트 사막. 뭔가 아주 되게 신기한 지형이 있거든요, 여기에.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란의 종교가 있어요. 조로아스터교라고, 이란에서 이제 발원한 종교인데, 요거랑 관련해서도 이제 또 할 이야기가 있고요. 그리고 그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죠.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은, 고인이 됐지만은, 예, 프레디 머큐리, 이 사람도 한번 만나볼 거고요. 하여튼 그래서 여기저기 이 지식세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떻게 이 상관없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지식세계 이야기들을 하나의 코스로 엮어냈는지 기대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여행지, 그리스 로마 신화의 재밌는 신. 이 신의 이름은 메르큐리우스입니다. 메르큐리우스. 영어로 읽으면 머큐리예요. 머큐리는 우리 태양계 행성 중에서 수성을 의미하죠. 바로 이 수성의 신이에요. 이 머큐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 무역의 신이에요. 무역의 신. 왜 하필이면 수성이 무역의 신일까?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.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수성이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있잖아요.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걸 알았나봐요. 태양은 어쨌든 진짜 누가 봐도 완벽한 신이죠.
그렇게 환하게 빛나고 정말 어떤 하나의 절대자라고 볼 수 있는데 신 중에서도 근데 그 사이에 있어. 그렇기 때문에 이 머큐리는 메르큐리우스는 인간과 신을 연결해주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또 그런 역할을 그런 캐릭터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무역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죠. 무역도 자기가 뭘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이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물건을 팔기도 하고 옮겨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니까. 그래서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신들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사람들의 소망을 신들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는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수성의 캐릭터를 옛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인식해서 이런 신을 만들어냈다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란의 루트 사막으로 두 번째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. 이란의 루트 사막으로 왜 가냐면 거기가 제 생각엔 수성이랑 좀 닮았어요. 수성이 되게 뜨겁잖아요. 태양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. 이란의 루트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으로 유명해요. 온도가 엄청 높이 올라가요. 심지어 최고 80도까지도 올라갔대요. 이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물이 끓을 뻔했어요. 대단하죠? 너무 뜨거워가지고 여기는 그냥 우유를 갖다 놓으면 뭐 뚜껑도 다 딴 상태에서 우유병을 갖다 놓으면 안 상한대요. 박테리아도 살 수가 없어. 너무 뜨거워가지고. 대단해.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뜨거운 사막이에요. 근데 왜 이곳이 이렇게 뜨겁냐면은 이 여기가 좀 분지 지형인가 봐요. 그래서 이 뜨거운 열기가 좀 빠져나가기가 힘들고 마치 후라이팬 같은 거죠 이렇게. 그리고 후라이팬이랑 또 닮은 게 뭐냐면 좀 검은 현무암 지형이래요 여기가. 검은 현무암이 많으니까 열을 흡수하는 거죠. 그래서 더 이걸 뜨겁게 만드는 거죠 이 사막을. 그런데 이 뜨거운 곳에서도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어요. 아까 박테리아도 살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어떤 그 일종의 갑각류, 이 갑각류의 이름이 팔로크립투스 파임이라고 하는데 이 갑각류가 거기서 살 수가 있어요. 비도 안 오고 거의 비도 안 와요. 뭐 연간 강수량이 30mm도 안 될 거예요. 그러니까 3cm도 안 되는 거죠. 비가 거의 뭐 안 올 수도 있는 거죠. 1년 내내.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지? 생명체가? 그런데 삽니다. 우리가 이제 팔로 크립투스 파이미를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?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.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. 자, 갑자기 이란의 루트 사막에 비가 옵니다. 한 데서 막 비가 떨어져요. 물론 비가 거의 안 오지만 기다리면 비가 오긴 오겠죠.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기다리면 언젠가는 많이 올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좀 연못이 크게 만들어지는 거예요. 찰랑찰랑 있는 연못이 이제 사막에 만들어지는 거죠. 좀 뜨뜻한 물일 것 같은데 워낙에 더우니까 그 뜨뜻한 물에 온천수 같은 그 뜨뜻한 물에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하얀색으로 뭔가가 꿈틀꿈틀거려요. 아주 작지만 크기가 뭔가 좀 새우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머리 쪽이 약간 둥글어요. 그래서 뭐랄까 이 머리 쪽만 보면은 뭔가 곰돌이 푸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이 눈이 까만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북극곰 같다. 맞아, 북극곰. 곰돌이 푸는 노란색이고 얘는 하얀색이야. 북극곰 맞아요. 비슷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다리는 약간 새우처럼 생겼죠. 꼬리도 좀 있고. 자, 이 팔로크립투스 파이미는 어떻게 이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? 왜 갑자기 어떻게 연못에서 어떻게 얘가 생겨났지? 뭐 어디 다른 데랑 연결되어 있는 강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데 뭐 지하수가 뭐 밑에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거기서 막 살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비결은 뭐냐면요
이 파이미가, 팔로크립투스 파이미가 말라버린 침전물 속에서, 이제 연못도 조금 있으면 말릴 거 아니에요. 금방 말라버리죠. 뭐 비가 계속 오는 것도 아니고 태양빛이 워낙에 뜨거우니까. 그런데 이 바짝 말라버린 침전물 속에서 몇십 년 동안 생존할 수가 있어요. 어떻게 생존할 수 있냐면 동면에 들어가는 거죠. 우리 예전에도 제가 이제 이끼 뭐 이런 얘기 해드리면서, 이끼도 물기가 없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냥 견디는 거잖아요. 동면에 들어가잖아요. 그 상태에서 이제 물이 공급이 되면 다시 싹 살아나죠. 부활할 수가 있죠. 바로 파이미도, 이 갑각류도 그런 식으로, 정말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, 뭐 그 대사 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이겠죠.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, 이제 뭐 몸을 어쨌든 지켜내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 가지고 몸이 분해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죠. 기다리고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기다려서 내가 사는 곳에 연못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거예요. 그랬다가 이제 연못이 생기면 다시 부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번식 활동을 하겠죠. 부화도 하고 뭐 알도 낳고 하면서.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이 생명의 이 적응력이라는 거는. 자, 그러면 이 이란의 루트 사막에 또 볼거리가 있습니다. 볼거리가 많으니까 제가 이제 소개를 또 해드리겠죠. 단순히 더운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야르당이라는 신기한 지형이 있어요. 이 지형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, 이 그 수성에도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아주 강력한 태양풍이 불잖아요. 막 초속 몇십 킬로미터의 태양풍이 부는데, 이 이란의 루트 사막에도 굉장히 강력한 바람이 불어요. 근데 이 바람은 이 방향이 한 방향이에요. 단방향성. 계속 한 방향으로만 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한 방향으로만 계속 부니까 그 현무암 지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. 그 현무암 지형을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깎아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 줄지어 가지고 무슨 큰 거대한 기차가 있는 것처럼 한 방향으로 쫙 바위가 깎여 가지고 굉장히 긴, 좁고 긴 바위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이게 이제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여기저기에도 있는데, 제가 중국에 있는, 중국 무슨 사막에 있는, 거기가 뭔 사막이었지? 잠시만요. 쿰란 사막인가? 쿰타인가? 중국의 쿰타 야르당이라고 있대요. 여기는 진짜 이 모습이 한 높이가 한 거의 아파트 한 7, 8층 높이? 굉장히 높아요. 10m 이상. 10에서 한 20m 정도 되는 것 같고, 길이가 수 킬로미터야. 수천 미터. 엄청 긴 거죠. 거대한 돌기차가 쫙 뻗어 있는 거예요. 근데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대가 막 열지어가지고 있는 거예요. 굉장히 멋있겠죠. 한번 보러 가고 싶은데. 근데 가면은 좀 오래 보긴 힘들 거예요. 워낙에 이런데 사막이 날씨도 덥고 또 바람도 엄청나게 강력하게 분다고 하니까 모래바람이 또 얼마나 세게 불겠어요. 가서 실제로 보긴 좀 쉽진 않겠죠 또. 하여튼 이런 야르당 지형이 있는데, 이런 야르당 지형은 이제 사막에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크기, 모습으로 분포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이제 작은 야르당은 이제 뭐랄까 뭐 수센티미터, 높이 수센티미터, 길이도 수십 센티미터밖에 안 되는 그런 야르당도 있고, 아까 그 쿰타 야르당처럼 굉장히 큰 거는 이제 메가 야르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양한 야르당들이 이제 존재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란의 루트 사막의 볼거리 야르당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. 그리고 맞다. 수성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, 수성이 이제 이 되게 극단적이잖아요, 기후가. 그러니까 태양을 보는 쪽은 엄청나게 뜨겁게 온도가 올라가는데,
뭐 거의 500도 이상 막 이렇게 올라가죠. 그런데 반면에 이 밤인 쪽 그쪽도 엄청 추워요. 온도가 영하 170도인가 그래요. 거의 200도까지 내려가는 거죠. 그러면은 심한 경우에는 일교차가 거의 뭐 600도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일교차가 600도, 700도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너무 극단적이죠.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수성은 대기가 거의 없거든요. 대기가 있어도 이 수성에 있었다 하더라도 수성의 크기가 너무 작고 그러니까 중력이 약하니까 대기가 수성에 이렇게 붙잡혀 있질 못하죠. 그리고 태양풍도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. 굉장히 이제 대기가 없고 그러니까 더 이 온도차가 극단적으로 날 수밖에 없죠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태양에 이 수성이 태양의 중력 때문에 좀 붙잡혀 있어요. 그래서 이 수성이 특이한 게 이 하루가 지구 시간으로 하면은 하루의 길이가 58일이나 돼요. 그러니까 자전을 굉장히 느리게 하는 거예요. 공전 주기가 88일인데 태양 한 바퀴 도는데 88일 걸리는데 하루가 58일 걸려요.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그러니까 하루 반 정도 지나면은 1년이 지나는 거예요. 수성 입장에서는 참 특이한 거죠. 왜냐면 이제 태양의 중력 때문에 이제 태양이 이 수성을 끌어당기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나만 바라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춤출 때 이제 댄서들이 짝을 맞춰가지고 어떤 댄스를 출 때 서로 이제 손을 잡고 양손을 잡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 한쪽만 보게 되는 거죠. 거의 물론 이제 자전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한 계산해 보면 한 3일 정도 지나면은 2년이 지나는 거예요. 거의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. 근데 비슷한 예를 우리 지구에서도 볼 수 있죠. 달도 그렇잖아요. 달도 이 지구를 한쪽 면만 계속 보잖아요. 지구의 중력으로 이 달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달도 계속 지구만 보면서 이렇게 돌고 있죠.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뭐 지구야 뭐 그렇게 막 뜨거운 열을 내뿜는 게 아니니까 달한테 뭐 그렇게 큰 저기 온도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진 않아도 태양 같은 경우는 한쪽 면만 계속 태양을 보고 있으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잖아요.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시간이 엄청 길어지니까 더 기후가 이렇게 극단적이 될 수밖에 없죠.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렸냐면 그 이란 지방에서 만들어진 종교가 있는데 이게 좀 수성의 특징하고 약간 닮았어요. 그 이란 지방에서 만들어진 조로아스터교라고 있거든요. 이 조로아스터교의 특징이 선악 구별이 되게 분명하고 뭔가 대립되는 약간 뭐랄까 양면성, 극단성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수성도 그렇잖아요. 딱 낮과 밤 일교차 엄청 심하고 좀 극단적이죠. 뭐 제가 사실 꽤 맞춘 거죠. 하여튼 뭐 예. 좀 비슷한 면이 이제 제 생각에 있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이야기를 진행시켜야 되니까. 이 조로아스터교가 선악 구분이 분명하고 어쨌든 물론 이제 선이 더 이제 강력한 존재이긴 하지만은 선악 대결 속에서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이 선이 이기는 쪽으로 이렇게 세상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돼요. 인간들도 같이 싸우는 거죠. 그래서 싸우는 방법이 이제 제일 기본적인 건 그거래요.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한다. 뭐 그렇죠. 이제 선한 생각을 하면 당연히 선한 말을 하게 되고 또 말을 하게 되면 언행일치니까 또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회가 좀 더 이제 선해지는 방향으로 되게 좀 사회적인 종교, 좀 문명지향적인 종교 이런 종교래요.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떤 깨달음, 뭐 어떤 신비적인 깨달음, 뭔지 이런 거보다 어떤 사회를
변화시키는 좋은 방향으로. 하여튼 그래서 이런 조로아스터교가 있는데 이 조로아스터교가 지금은 이란의 어떤 그런 뭐랄까 지배적인 종교가 아니죠. 이란은 지금 이슬람교 국가잖아요. 아마 신정 뭐 일치 뭐 그런 하여튼 굉장히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이슬람 쪽으로.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전에는 이제 조로아스터교가 굉장히 번성을 했었는데 그 아마 사산조 페르시아 그때는 이제 이슬람이 아니라 그 조로아스터교가 그 페르시아의 국교이기도 했고 굉장히 이제 강력한 페르시아의 국교로서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이슬람교가 이제 막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면서 조로아스터교가 그 세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고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박해, 핍박 이런 걸 피해서 이제 흩어지게 돼요. 그래서 조로아스터교를 믿던 사람들이 인도로도 가게 되는데 인도에 이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파르시라고 그래요. 근데 이 파르시 출신의 유명한 가수가 바로 프레디 머큐리예요. 프레디 머큐리가 그 이제 파르시가 이제 물론 이제 인도 지방에 이제 많이 살긴 했지만 이 파르시 사람들이 그 무역, 상업 이런 거에 굉장히 능하거든요. 그래서 부자들도 많고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무역을 하다 보니까 막 전 세계 여기저기로 이제 또 흩어져서 살기도 해요. 그래서 그 프레디 머큐리는 잔지바르라고 아프리카 아마 근처에 있는 섬일 거예요. 거기서 태어났어요. 굉장히 좀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어요. 뭐 가난하고 막 이제 그런 집안은 아니었고 프레디 머큐리도 이제 잘 살았는데 이게 또 희한하게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. 이름하고. 그 아까 머큐리, 메르큐리우스가 무역과 상업 이런 거의 신이잖아요. 근데 파르시랑도 그 특성이 연결이 되죠. 파르시도 굉장히 무역을 잘했던. 그런데 물론 이 프레디 머큐리의 이름이 이게 이제 개명을 한 이름인데 프레디 머큐리가 그 상업, 뭐 무역의 신 그런 의미로 이 머큐리라는 이름으로 바꾼 건 아니고 원래는 아마 맞아요. 파로크 불사라였어요. 이 이름에서 이제 개명을 한 건데 이 개명을 한 이유는 그 프레디 머큐리가 마이 페어리 킹이라는 노래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때 이 점성술을 좀 보니까 수성이 무슨 뭐 태양의 지배자인가? 하여튼 수성 좀 어리진 않죠. 굉장히 수성은 작은데 하여튼 근데 수성도 뭔가 어떤 왕의 그런 의미가 있나 봐요. 점성술적으로는. 그래서 프레디 머큐리가 그때는 이제 뭐 불사라였겠죠. 파로크 불사라. 나도 이름을 뭔가 내가 이 요정 왕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으니까 내 이름도 뭔가 왕, 지배자 이런 느낌의 이름으로 바꿔야겠다. 그래서 머큐리 이런 식으로 개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프레디 머큐리의 이 캐릭터가 좀 수성이랑 닮은 부분이 이 프레디 머큐리가 되게 좀 극단적인 성격이랄까요? 어떻게 극단적이냐면 그 무대에서는 그 카리스마가 엄청나잖아요. 그래서 막 수만 명을 다 장악하고 뒤 흔들 정도로 엄청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데 또 평상시에는 되게 얌전하고 내성적이었대요. 평범한 사람. 전혀 이 사람이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그 보컬로서 막 무대를 장악하는 그런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런 부분도 수성이랑 또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도 어쨌든 이게 다 결국엔 연결이 되네요. 프레디 머큐리에 와가지고 수성의 특성부터 해서 뭐 이란의 사막, 조라스터교, 파르시 결국엔 여기까지 왔습니다. 하나로 뭔가 이 머큐리, 프레디 머큐리에서 연결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.
자,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떻게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볼까요? 오늘은 수요일. 이 수요일이 수성의 신을 기념하는 요일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수성을 생각해 보는 거죠. 수요일이 되면 정말로. 수성하면 이제 떠올릴 게 많죠? 그냥 단순히 태양하고 가까운 행성이 아니라 뭐 극단적인 기후도 갖고 있고 또 태양하고 지구 사이 어떤 중간자적인 역할 때문에 뭐 이제 뭐 상업과 무역의 신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또 이란의 루트 사막 나오고요. 수성하고 비슷한 기후를 가진 그 다음에 또 뭐 조로아스터교, 파르시, 프레디 머큐리까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또 생각해 보시면 수요일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. 좋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거예요. 그러면서 옛날에 이제 어쨌든 이 하늘이 신들의 세계였잖아요. 그렇죠? 태양과 지구 그리고 또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이제 행성들이 또 다 어떤 신의 의미를 갖고 있었으니까 하늘을 보면서 아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? 뭔가 진짜 숭배의 느낌이지 않았을까요? 하늘이 우리의 인간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저 하늘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. 정말 정말 다르겠죠. 지금하고는. 지금 뭐 그냥 사실 뭐 별도 잘 보이지도 않긴 하지만 오히려 좀 더 무미건조하기도 하죠. 과학적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하늘을 뭐 관찰하고 그러면 또 모르지만 그게 아니면은 그냥 뭐 잘 보지도 않죠 하늘을.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. 정말 하늘 볼 때마다 그 신들의 전설을 떠올리고 하늘에서 정말 신들이 반짝거리고 빛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수송처럼 뭐 그런 거니까 정말 다른 느낌이지 않았을까. 그런 느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하늘이 달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은 또 우리 꿈속에서 어디로 여행을 떠나볼까요? 오늘은 그 이란의 카스피해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이란 제가 이제 앞에서 너무 사막 얘기만 해가지고 좀 이란이 너무 막 황무지 같고 건조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란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 기후 어떤 그런 걸 갖고 있대요. 11개의 기후대가 있다고 그래요. 굉장히 다양하죠. 그래서 뭐 해안 지방은 또 이런 기후고 좀 습하겠죠 아무래도. 그 다음에 또 그 고지대의 기후는 좀 이제 건조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고지대에서도 뭐 동쪽, 서쪽 뭐 이게 또 다르고 남쪽, 북쪽이 또 기후가 다르고 또 카스피해랑 이렇게 접해 있는 쪽은 되게 거긴 또 살기가 굉장히 좋대요. 또 쾌적하대요. 건조하지 않고 비도 많이 내리고 그래서 이란 사람들은 그 카스피해 쪽으로 휴가를 많이 간대요. 그리고 거기에 그 별장을 갖는 게 이란 사람들의 소원이라고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카스피해 가가지고 뭘 할 거냐면요. 그 바다, 카스피해 바다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이걸 볼 거예요. 수성 일식을 볼 겁니다. 수성 일식이 이제 그 태양 그 한 가운데로 수성이 싹 지나가는 거거든요. 정말 작은 점처럼 보이는 건데 그걸 실제로 보면 되게 뭐랄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태양계가 진짜로 존재한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.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래요. 그냥 지구랑 태양만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천동설의 그 세상처럼 그냥 지구가 있고 태양이 그냥 도는 거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랑은 전혀 다른 어떤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생각을 다르게 하게 되잖아요. 세상을 좀 다르게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수성 일식이 아닐까. 전혀 의외의 현상이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 어떤 까만 점이 싹 지나가는. 하여튼 네. 근데 이게 또 사실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.
이 수성일식이 그냥 지구 전체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지구의 일부분, 개기일식도 그렇죠 사실. 지구의 일부분에서만 볼 수가 있죠. 수성일식도 마찬가지라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딱 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. 뭐 남극, 북극 뭐 이런 데서 보이기도 하고 뭐 태평양 한가운데서 보이기도 하고 뭐 저기 막 산맥 이런 데 사람들 별로 안 사는데 이런 데서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100년에 열 몇 번 정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정말 사는 곳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수성일식은 더 적겠죠. 그래서 참 보기가 힘든 장면인데 우리는 이제 꿈속에서 우리 여행을 하는 거니까 특별히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카스피해에서 멋진 구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수성일식. 네. 그럼 잠시 뒤에 우리 카스피해 해변에서 해변 선착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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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습니다.